혹시 24시간 이내에 개미, 진딧물, 민달팽이, 달팽이 그리고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곤충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완전히 천연 제품으로 말이죠. 오늘은 원예 전문가들이 가장 비밀스럽게 여기는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서 매우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마도 기어다니는 모든 종류의 곤충을 퇴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의 과일나무, 식물 또는 텃밭에 다가오려는 모든 곤충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규조토뿐입니다. 참고로 만약 규조토를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 재료는 수년간 농부들과 원예사들이 곤충 퇴치에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좋아서 사용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직접 만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재나 목재재도 약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반드시 깨끗하고 가공되지 않았으며 페인트 칠이 되지 않은 나무여야 합니다. 이제 따라오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용기나 컵, 아무 병이나 하나 준비해서 여기에 규조토를 약 4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나무재를 1큰술 넣어줍니다. 정확한 양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충분히 잘 작동합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서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혼합물이 준비되면 단순히 화분의 바닥 전체에 고리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이 완전히 닫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곤충이 식물에 다가가려면 반드시 이 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나무 밑동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일나무가 땅에 심어져 있다면 말이죠. 이제 개미, 진딧물, 달팽이 또는 어떤 기어다니는 곤충이든 이 장벽을 통과하려고 하면 바로 규조토와 재와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규조토는 곤충의 몸에 즉시 달라붙기 시작하며 겉보기에는 완전히 무해한 가루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으로는 곤충에게 매우 공격적입니다. 규조토는 곤충의 외골격에 작은 상처를 내기 시작하고 결국 점진적인 탈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방법의 유일한 단점은 비가 많이 오거나 습도가 너무 높을 때 규조토의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그냥 혼합물을 조금 더 뿌려주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다시 완벽하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재료가 다시 마르면 효과도 대부분 회복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방법은 정말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벼룩, 진드기,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어다니는 곤충들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마도 우리 과일나무를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똑똑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방법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통적인 백색 도포는 소석회나 농업용 석회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조토를 사용해서 해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데 왜냐하면 규조토로 나무줄기를 직접 덮으면 나무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밝은 색을 띠고 있어서 태양 복사의 일부를 반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특히 매우 더운 시기에는 줄기가 훨씬 덜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줄기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여기서 또 하나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개미나 다른 곤충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규조토와 접촉하게 됩니다. 규조토가 곤충의 몸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외골격에 작은 상처를 내기 시작하며 결국 점진적인 탈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특히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미리 말해두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용기를 하나 준비해서 규조토를 약 2큰술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조금씩 천천히 추가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너무 묽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목표는 크림처럼 걸쭉한 질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꼭 주의해서 보세요. 바로 이것이 제대로 달라붙고 줄기에 좋은 층을 형성하며 쉽게 녹아내리지 않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만약 땅에 심어진 나무이고 줄기가 훨씬 더 크다면 더 큰 용기를 사용하고 비율에 맞게 양을 늘리면 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면 바로 지금이 바르기 좋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줄기를 살펴보고 자라난 새순이나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무언가 있다면 그냥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제 붓을 이용해서 마치 줄기의 석회를 바르듯이 규조토를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발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붓이 없다면 손으로 직접 발라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에는 그냥 손을 씻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다 바르고 나면 두 번째 방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모든 종류의 기어다니는 곤충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방법은 특히 과일나무의 해충이 이미 번식했을 때를 위해 고안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충이 이미 번식한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해충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기 어렵죠. 자, 친구분들, 이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전과 후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딧물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탈수되어 잎에 달라붙어 있죠. 즉, 이 방법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성공률도 엄청나게 높으며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준비하려면 규조토 한 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 4분의 1 갤런, 대략 1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여기에 칼륨비누, 흑비누 또는 아랍비누 한 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완전히 균일해질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규조토가 혼합물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나중에 곤충에 훨씬 더 잘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면 단순히 혼합물을 분무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혼합물을 모든 피해 부위에 직접 뿌릴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린 잎에 뿌려줍니다. 또한 진딧물, 개미, 깍지벌레가 모여있는 어린 새싹이나 곤충 활동이 많은 모든 부위에도 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 물이 증발해야 하고 그때가 되면 규조토와 칼륨비누가 실제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규조토가 곤충의 외골격에 달라붙어 마찰을 일으키고 그 후 점진적으로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칼륨비누는 곤충의 보호막 대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충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종류의 진딧물과 깍지벌레를 완전히 제거했고 그 지역에서 개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원한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보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합니다. 이제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나무나 식물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해충을 퇴치하려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방법들 중 하나라도 시도해보셨다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만큼 식물을 사랑하는 분과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